강연은 말하기고요. 1대 다의 말하기다. 옆에 1번.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거 찾는 거고요. 2번.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듣기 활동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뒷페이지 3번.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입니다. 활용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오케이. 앞으로 넘어올게요. 안녕하세요. 야생조류협회의 땡땡입니다. 자기소개. 여러분 혹시 걷다가 유리문 부딪힌 적 있나요? 질문, 대답 듣고 경험이 많죠? 아프죠?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빠른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연구소에서의 발매한 안내서에 따르면 인용 유리창 충돌에 야생조류가 사고로 죽는 원인이 2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죽는 거지. 최근에 2대에 새로 지은 건물에서 새들 엄청 부딪혀가지고 죽는다고 기사 본 것 같아요. 야생조류는 왜 눈에 잘 부딪힐까?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넓어서 전방에 있는 사물을 잘 인식하지만 대부분의 야생조류는 눈이 머리에 있어서 시야가 좁아요. 이것 때문에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유리창을 인식 못해 죽는 겁니다. 기억 자료. 그렇다면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연구소 안내망에 따르면 그물망 설치나 줄을 늘어뜨리는 방법,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사 테이프.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죠. 자, 다음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야생조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리뿐만이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자료에는 새는 뭐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오겠지. 대부분 야생조류는 사람과 달리 자외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게 자외선 반사 테이프입니다. 유리창에 붙이면 테이프에 반사된 자외선을 보고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자료 세 번째 거. 충돌이 크게 줄었습니다. 요거는 뭐 그래프 같은 걸로 붙이기 전에 이만큼, 붙이고 났더니 요만큼, 요런 그래프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야생조류의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옆에 2번 문제 눈에 띄니까 그냥 먼저 할까? 적절하지 않은 것. 며칠 전 우리 집에 놀랬어. 자신의 경험. 비둘기도 야생조류에 해당할까? 궁금. 야생조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해조류는 확실한데. 비둘기한테 먹이 주시면 안 돼요. 벌금 납니다. 왜요? 유해조류거든, 비둘기. 자외선 반사 테이프 좋은 것 같아. 우리 집에 또 부착하면 새가 부딪히지 않겠지. 집이 겁나 큰가 본데? 부러운데?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해봅니다. 야생조류가 부딪히지 않게 그물망 설치한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어. 1번. 과거 경험 있어요? 여기 경험 있죠.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건 여기에 있지. 근데 이 질문이 설득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건 네 얘기 못 믿겠는데 그거야? 그건 아니죠. 2번 답이지. 강연을 알게 된 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에도 부착하지 않으면 새가 부딪히지 않겠지. 효과 있을 것 같아. 강연자의 제안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집에도 붙이면 그물망 설치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괜찮죠? 2번. 위로 올라가서 1번.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연에서 제시된 용어를 정의하여 단어 뜻 설명해 준 거 있어요? 딱히 없어요. X.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대답하게 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오케이. 2번 맞는 말이죠. 자신 있으면 뒤에 거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됐을까요? 가벼운 문제니까 패스. 다음 3번. 보기 1.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야생조류는 시야가 좁아요. 이 이야기. 야생조류는 자외선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유리창 충돌로 인한 피해. 이걸로 피해 나와? 안 나오지. 시야가 다르다 설명하기 위해 오케이. 자료 1은
니은에서 활용을 했다. 니은 어딨어? 아, 아닌데. 니은이 아니라 기역에서 활용한 건데? 그러면 2번 틀리지. 자료 1은 자외선 반사 테이프 부착 효과를 보여주려면 부착 효과. 아, 이 얘기는 아무데도 또 없고. 4번.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 시야가 좁아서 꽝. 4번이 제일 좋겠네.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잠깐만. 자료 2는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은 자료 2가 아니라 자료 1이죠. 큰일 날 뻔했네. 답 5번이죠. 자료 2는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얘네들은 볼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답은 5번. 4번 문제. 역시 문법 개념이라서 답이 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작해 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해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는 어제 고향을 떠났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렇게 밑에 보기를 봤더니 CJ에 관련된 문제고요. 특히 과거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1번 어제 대놓고 과거지. 시간 부사어를 활용해서 그렇죠. 과거를 나타냅니다. 오케이. 정말 춥더라.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춥더라. 지난 겨울엔 정말 춥더라. 과거지. 이 춥더라에선 누구 때문에 과거야? 여기 밑줄 친 데서는 더 때문에 과거야. 춥다, 현재. 춥더라, 과거. 더 때문에 과거야. 선어 말음이 더를 사용해서 오케이. 과거의 경험 회상한다. 괜찮죠? 친구와 함께 저 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보다라고 하는 동사의 용언에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거죠. 그리고 뒤에 오는 영파를 꾸며주는 거고. 동사 보다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사용해서 친구와 함께 본 과거를 나타낸다. 맞죠? 작년만 해도 이곳의 나무가 적었다도 아니고 적었었다. 엇다야.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저 어릴 때 되게 귀여웠었어요. 지금은 귀여워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엇은 과거와 단절된 지금과 다르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나? 엇을 사용해서 현재까지 지속된 현재와 단절된 과거의 상황. 4번 틀리지. 나도 여친이 있었었어. 지금 없단 얘기지. 저는 결혼해서 지금 여친이 있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있으면 큰일 나죠. 그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굉장히 문제가 응? 그냥 저는 현재 부인님한테 너무 감사해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도 거두어 주셔서. 충성해야 된다고. 미음을 보니 선어말 어미. 여기 딱 보면 잠은 다 잤네. 다 잤네. 잤어. 할 때 이 잤네. 과거, 현재, 미래. 잤네는 분석을 하면 자다의 앗네야. 앗엇은 과거인데 그쵸? 보았다, 먹었다, 가았다. 과거인데 축제 준비하려면 오늘 밤에 잠은 다 잤네. 이거 미래지. 그렇잖아요? 응? 아버지가 한 일주일에 뽑은 한 1억짜리 차를 너무 몰아보고 싶어서 차키를 가지고 몰래 나가서 운전하다 기둥을 박았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난 이제 죽었다. 얘기할 거죠. 죽었다 자체는 과거지만 미래 상황이잖아요. 미음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아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지 않기도 한다. 그렇죠.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니까 맞는 얘기. 답은 4번.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5번 문제 밑줄 표제와 부제에다 밑줄 뭐 찾으라는 거예요? 주제 찾으라는 거예요. 6번 양장에 따라 제작한 책의 단면입니다. 라고 살펴봤더니 옆에 두 번째 단락에 양장 있죠? 괜찮나? 그러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두 번째 단락 읽고 6번 풀러와야 돼. 안 그러면 까먹을 거거든요. 7번 윗글과 보기를 고려할 때 제 책 회사가 제시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쁘지는 않죠? 자, 됐어. 근데
억지로 좀 껴맞추는 맛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살펴보면 문제가 3개인데 하나는 주제고 하나는 요만큼만 읽으면 되고 한 문제 더 남았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7번 문제는 어디가? 여길 거라. 됐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가자. 이런 거지. 제가 아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독서 지문할 때.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상하면서 읽으라. 라는 것들. 내가 예상한 대로 글이 전개되잖아? 그러면 글이 훨씬 쉬워. 말이 어려워도 내가 예상하는데 예상하고 그 예상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맞냐 틀리냐 OX 문제 있죠? 그게 내가 예상한 대로 글이 전개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대충 어디 있는지 훨씬 더 빨리 기억나. 그래서 빨리 찾을 수 있어. 종이가 개발되기 전 인류는 동물의 피나 양피지, 양껍질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담긴 정보량에 비해 부피가 방대했고 보존과 가독이 어려웠다. 그런데 종이의 개발로 부피가 줄어들면서 종이로 된 책이 주로 기록 매체가 되었고 책의 보존성, 가독성, 표백성을 높이기 위한 재책 기술이 발달이 되었다. 처음엔 여기에 쓰다가 문제가 있었고 종이가 개발했고 종이의 개발로 재책 기술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항상 나중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재책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서양은 종이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제지 기술이 동양에 비해 미숙했고 질 나쁜 종이로 책을 제작해야 했기에 책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다. 요렇게 끊고 요렇게 화살표. 앞에 게 원인, 그래서 뒤에 게 필요성. 혹은 앞에가 문제, 뒤에 요구사항. 그래서 표지에 가죽을 씌우거나 나무판을 덧대는 방식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을 양장이라고 한다. 가죽을 씌우거나 나무판 덧대는 방법. 그러면 옆에 그림 자꾸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요 디귿이겠지, 디귿. 껍데기. 그렇잖아요? 이거 양장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디귿 위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디귿, 가죽, 나무판. 이렇게 쓰면 되지. 종이질이 좋지 않아서. 양장은 내지 묶기와 표지 제작을 따로 한 후 합치는 방법입니다. 내지는 실매기 방법을 활용해 실로 단단히 묶고 누가 내지 같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내지 안에 있는 종 미음이지 내지 그쵸? 옆에다가 또 쓸까? 실묵기 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나요? 독서 지문 그림 나오면 뭐라도 쓰라고 내지는 실매기로 해서 단단히 묶고 표지는 판지에 천이나 가죽 등의 마감 재료를 접합해서 만든다. 가죽, 나무판,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나왔어? 천 하나 있었네. 천. 표지와 내지를 결합할 때에는 책 등과 결합되는 내지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책 등에 붙인다. 여기 책 등 어디 있어? 책 등. 여기가 책 등이에요. 책 등이에요. 접착제를 발라 책 등에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해놓고 이렇게 색깔 칠해놓고 여기에 접착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표지 부착 후에 가열한 쇠막대로 앞뒤를 가까운 부분을 눌러 홈을 만들어 펼침성을 좋게 합니다. 여기 홈.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다? 펼침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됐을까요? 됐는가? 여기 안 읽었네. 정신 나갔네. 죄송해요. 또한 내지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인 면지를 표지와 내지 사이에 접착제로 이어붙입니다. 내지와 표지 사이에 면지 접착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껍고 질긴 종이
제1이야. 그치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줄로 구구절절이 쓰여있는 내용을 우리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자, 확인하러 갑시다. 6번 먼저. 기역은 접착제를 활용해서 미음과 내지와 결합합니다. 괜찮죠? 니은은 가열한 쇠막대를 높여서 홈, 펼침성을 향상시킨다. 괜찮지? 디귿은 따로 제작한 뒤 실매기, 큰일 날 소리 하네. 실매기야, 실목기. 실매기는 미음에만 하는 거지. 3번 틀리죠. 리을은 미음보다 튼튼한 종이, 내국성, 두껍고 질긴 면지. 맞죠? 미음은 실로 묶은 후 리을, 면지와 결합을 합니다. 괜찮죠? 답은 틀린 거 3번. 다시 옆으로 올게요. 세 번째, 18세기 말에 유럽은 산업혁명에 인쇄가 기계화되면서 대량 산업을 위한 기반이 갖춰지고 인쇄가 기계화되면서 경제의 발전으로 일부 계층에만 국화됐던 독석 인구가 확대되어서 제책 기술도 대량 생산으로 발전해야 했다. 간편하게 철사를 이용해 매는 제책 기술이 개발됐는데 처음에는 연매기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종이가 있으면 철사로 그냥 여기를 이렇게 묶는 거야. 여기 끝에. 아예 묶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책장 넘김이 쉽지 않아서 가운데 매기라는 중철이 사용되었습니다. 옆매기에서 중철로 넘어간대. 중철은 인쇄지를 포개놓고 책장이 접히는 한가운데 디귿자 철심을 이용해서 매었고 보통 2개의 철침으로 표지와 내지를 고정하지만 표지와 내지가 한가운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잦아 철심을 4개 받기로 했습니다. 중철, 팜플렛 있죠? 팜플렛. 이렇게 펼치면 가운데 호치케스 2개 이렇게 찝혀있는 거. 그게 중철이에요. 보통 광고지, 팜플렛 등 오랜 보관이 필요 없거나 분량이 적은 인쇄물에 사용했고 중철된 척은 쉽게 펼치거나 넘길 수 있어. 팜플렛 말 수 있잖아요. 근데 쉽게 떨어지지. 20세기 중반에는 화학 접착제가 개발되면서 무선철, 이 선자 무슨 선자예요? 실선자예요. 실 없이. 실 없이 어떻게 해? 실이나 철사 없이 화학 접착제만으로 책을 묶는 겁니다. 본드 쓰는 거야. 이 방법은 자동화가 가능해 대량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판매 가격 낮춰 책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었지. 뭐가? 무선철. 90년대 습기 경화형 우레탄 한멜트가 개발되면서 습기에 잘 견디는 우레탄이 개발되면서 내구성이 강화되었다. 지금도 계속 발전, 대부분 책이 무선철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책 말고 제가 드린 책도 따지면 무선철이에요. 여기 이렇게 본드 있는 거거든. 놓고 기계에 넣으면 그 기계 밟아져 있는데 얘네들이 본드 녹이면서 붙는 거거든. 자, 5번 답 여러분들 찾아주실 거예요. 뭐 찾아주실 거예요? 이 글의 주제. 책 만드는 기술이죠? 발전해 왔구나. 규민이가 답 찾아줄 거예요. 몇 번? 그렇죠. 제책 기술의 등장 배경, 어떠한 유형이었을지. 뒤에 나와 있는 올해 문집 제작에 대해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간편하게 말아서 휴대가 가능했지만 표지가 가운데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뭐 했어? 중철 방식으로 만들었어. 팜플렛 방식으로. 올해는요. 분량이 좀 늘었습니다. 오래 보관하고 싶어요. 비용도 절감하고 싶어요. 제안서 보내주십시오. 어떤 거 제안서 보내시면 될까? 양장 보내면 될까? 양장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겁나 비쌀 것 같은데. 중철 이미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밖에 안 남지 뭐. 무선철. 실이나 철사 쓰지 않는 걸로요. 됐을까? 무선철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되지. 몇 번? 5번. 단가를 낮추고 내구성 높이기 위해 성능이 좋은 본드 쓰겠습니다. 됐을까요? 답은 5번.
옆 페이지 8에서부터 10번까지 혹시 여기 둘 다 나와 있는 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앞 클래스 친구들한테 이 얘기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지금 우리 뭐 보고 있어요? 현대시 보고 있죠. 제일 늘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감상하는 거 아닙니다. 독해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런 뜻일 거야. 아 대박, 기발해. 나 천재인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거 틀린 거야. 누구에게나 툭 던져줬을 때 야 이게 이거야. 그치?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요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오실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이면 엄청 필기해 드리겠지만 모의고사에 나오는 건 그렇게 필기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내용을 확인하면 되니까요. 옆에 8번 볼게요.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8번 문제 잠깐만 볼까요?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가하고 나하고 일단 읽어. 그러면 나한테 좀 쉬운 애가 있어. 예를 들어서 가야.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 아닌데 X. 나가 시간의 흐름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 왜? 이미 가가 아니었으니까. 가가 화자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친근한 분위기,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러면은 X. 나가 이건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런 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국어는 정답 찾는 게 아니라 지우고 남는 게 답이다요. 찍어도 지우고 남은 거 2개, 3개 중에 찍어야지 5개 찍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손은 대야 돼.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돼. 시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늘 강조할 거예요. 9번 문제가 포인트죠. 뭐라고? 보기를 참고하여. 요 문제 푸는 아이들 이 시가 쉽지 않을 텐데 내가 힌트를 좀 줘야 되겠어 라고 해서 여러분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읽고 앞에 시 보러 가야지. 자연의 순리를 파괴하고 건설된 현대 문명 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강자에 의해 약자 지배가 심화되고 있다. 현대 문명 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자연의 다양한 생명들은 생겨난 그대로 모습으로 조화를 이룹습니다. 자연은 그대로 조화. 서로 의존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문학은 이러한 자연의 모습에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삶의 원리와 인간형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연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가와 나는 이러한 관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인간의 문제점을 해결할 겁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배운 걸로 현대의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산 비탈에 돌밭이 저절로 나서 인위적이지 않아. 자연스러워. 지들끼리 자라면서 제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도 시키고 시세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시든 잎 생기면 서로 떼어주고 아픈 곳 만져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하면서 어이쿠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이 시의 제목이었던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 하는 행동을 열거하고 있죠. 문장 구조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고요.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죠. 의인법 쓰여 있구나. 이렇게 지들끼리 자라서 늙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지랑 슬쩍 잘라주기도 하고 세월에 곱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하다가 어떻게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고 아유 고생 많았어 위로해주고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시에 주렁주렁 달고 있다가 주렁주렁 음성상징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다가 온 마을에 뿌리는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처럼 살자 사람들아. 이게 주제겠네요. 아, 늙은 느티나무처럼 사는 게 어떤 건디? 우리끼리 그냥 토닥토닥 하면서 살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남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그렇게 살자고 이거예요. 데스카. 8번 문제 한번 그러면 손대보러 갈까요? 8의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예요. 딱히 아닌 것 같아. 1번 지워. 2번. 화자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이 시의 대상은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한테 말 걸어? 아니죠. 지워. 방금 읽은 부분에 가시에 역설법 있어요? 모순돼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없죠? 지워. 시각적 시상 중심이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느티나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주로 느티나무 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4번 괜찮아. 특정 어미를 반복해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도 시키고 시세우고 맞죠? 답은 4, 5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나 읽고 온 다음에 4, 5만 보러 가야지. 옆에 거 9번 잠깐 볼게요. 1번 9의 1번 산비탈의 돌밭에 저절로 났다. 생긴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 인위적이지 않다고 했죠? 5. 1번 지워. 아픈 곳 만져주고 끌어안고 기대기도 한다.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그렇죠? 2번 지워. 우리 동네 느티나무는 강자에 의한 약자 지배가 심화되며 다양성이 훼손되는 자연 공동체야? 겁나 살벌한 동물의 왕국, 짐승의 시대 이런 거야? 아니죠. 얘네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럼 3번 틀렸다고 해야지. 나 안 읽어도 9번 하나 푼다고. 얼마짜리를? 3점짜리를. 너무 땡큐 아니니? 됐고요. 이제 앞으로 또 넘어올게요. 산책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동그란 거 가운데 놓고 서로 차는 거 좋아하지? 내가 얘기한 적 있어. 시작해봅시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좋아하는 건 동그라미.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도 있고 감자 씹는 사람도 있고 날 저물며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좋다.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 이렇게 툭 끊을 수가 있겠네요. 길 이야기하다가 사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연 이야기하다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상이 전환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반듯한 길 쉽게 산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울퉁불퉁 좋은 거네. 구불구불 좋은 거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나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아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것저것 다 있는 것. 얘네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것들. 사람들. 다른 사람 품어주는 사람들. 자기는 늙고 힘들다라고 해도 그 정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하지만 그래도 저는 인생 편하게 직선으로 쭉 잘 살고 싶어요. 개인적인 욕망인 거지 뭐. 이렇게. 자, 확인해 볼게요.
아까 8번에 몇 번 남았었어? 4번, 5번 남았었죠? 나시, 방금 읽은 시 청각의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민들레 사람, 어머니 목소리 청각 있기는 있어. 근데 시각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 4번 지워야지. 답은 5번이겠네. 나는 특정 시어를 반복해요. 구부러진, 구부러진, 구부러진. 이거 엄청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8번의 답은 5번. 9번도 볼게요. 4번. 구부러진 길, 민들레 사람 들꽃, 다양한 생명이 조화를 이룬다. 생명 공동체의 원리 발견한다. 괜찮아.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간다. 현대 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인간형. 나쁘지 않죠? 틀린 건 3번. 8에 5, 9에 3번. 잠시만요. 답 체크해드리고 8에 5, 9에 3번. 10번 보러 갈게요. A, C의 시적 맥락을 고려할 때 A, B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즘 제가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적절한 것은 나오면 밑에 말 보기 보지 말고 그냥 내가 말을 만들어.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거 찾아. 네, 그게 더 확실하더라고. 내 자신을 한번 믿어보자 이거지. 자, A 뭐예요? A. 울퉁불퉁. B. 구불구불. 일단 좋은 거죠. 그쵸? 왜? 밑에 여러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거니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반듯하게 곧게 똑바로 자란 사람 말고 이거죠. 저렇게 살고 싶어요. 10번에 답은 몇 번? 울퉁불퉁. 아, 여기 너무 좋아. 오케이. 4번.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의 내면 울퉁불퉁. B. 반듯한 길 살아온 사람들의 잠깐만. B는 반듯한 사람이라고? 아니요. 구불구불은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 아니야. 이 반듯하게 쉽게 살아온 사람은 반듯할걸요? 오케이. 같이 볼게요.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천천히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울퉁불퉁 구불구불. 위에다 쓰자. 울퉁불퉁 구불구불. 울퉁불퉁. 흑투성이 감자의 긍정적인 의미와 어울리고. 오케이. 구불구불. 부정적이야? 아니야. 구불구불도 긍정적이야. 둘 다 반듯한 길, 쉽게와 대비를 이루며 오케이.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데 흑투성이 감자는 반듯한 길보다는 여기에 더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2번이 맞죠. 흑투성이 감자의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좋아. 구부러진 삶에 대해 비관적이야? 구부러진 삶, 나쁜 삶이야? 아니야. A는 구부러진처럼 내면 괜찮아. B도 구불구불도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 내면이지. 탈락. A는 반듯한 길을 소극적으로 수용. 아니야. 반듯한 길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 구부러진 사람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인 거 따로 없어요. 답은 2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데스카. 거의 얘도 한 20년 됐을 것 같은데 뿌리 깊은 나무 혹시 드라마 본 적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얘는 딱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읽고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일단 정치.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이제 모의고사나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들이에요.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판단 근거는 있으니까요.